네, 안녕하세요. 네, VLA 네스트에 관련된 이론과 적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실외신 파트고요. 하나는 실내신 파트인데, 지금 전체적인 강의는 먼저 실외신부터 진행이 될 거예요. 실외신은 복잡한 그런 실외는 아니고 단순하게 도식화된 형식에서 VL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질 거고, 지금 지금 보여드릴 것은 실내신이긴 한데, 이 실내신은 이제는 제가 코로나로 만든 실내신입니다. 어, 요즘은 이제 많은 렌더러들이 있어요. VLA가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곤 하지만, 다른 어떤 외부 소스라든지, 모델링 된다거나 혹은 다른 프로젝트를 이전을 받을 때 렌더러 엔진이 어떤 걸로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내에서 혹은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 기타 교육 목적 하시는 분들이 VLA를 가지고 있으면 VLA로 컨버팅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이제 렌더 설정이나 그런 내용들도 들어갈 거고요. 이전에 VLA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좀 다이어트가 된 편이에요. 좀 반성을 애들도 많이 한 것 같아요. VLA는 좀 의미 없이 복잡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사실 의미가 없다기보다도 의미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좀 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도 다른 렌더러에 비해서는 설정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요. 용어들도 막 흩어져 있고, 하나의 용어로 뭔가 내가 탐색을 했을 때 그게 잘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통일성. 여러분들은 먼저 렌더 앤드 아카이브라는 파일을 여셔가지고 여기 파일, 아마 이 파일은 없을 거예요. 이 파일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렌더 앤드 아카이브 파일. 이 파일은 2017년 버전부터 맥스 2017 버전부터 열려요. 그 이하의 버전은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2017 버전, 그러니까 2020 버전으로 작업했을 때 최하로 버전을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게 2017 버전까지이고, 2017 버전 열어가지고 2014 버전까지 다운을 시킬 수가 있는데, 2014 버전까지 다운을 시키게 되면, 파일에서 오류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최대한 지양을 했습니다. 일단 2017 버전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열릴 거예요. 자, 이 파일을 여시면은, 코로나가 이제 제가 좀 신코로나로 했는데요. 일단 저는 코로나하고 VLA가 다 깔렸고, 코로나 엔더가 깔려있는 분에 한해서는 신규 버전 깔리는 한해서는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전 버전으로 돼 있으니까는 다시 제작해달라는 건데, 네, 일단 얘는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업을 마무리할 때 제가 얘를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보이게끔 해놨어요. 얘를 클릭을 하면 렌더링이 보통은 나오는데 지금 리세이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나오나? 나오면 더 좋고요. 네, 나오네요. 나오죠. 자, 현재 코로나에서 만들어진 씬의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는 CPU 기반 렌더러고요. 자, 이게 뜨죠. 얘를 확대해서 보면 뭐가 뜨냐? 뭐 램 관련된 메시지 뜬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런 분위기의 씬이에요. 자, 이 키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결과물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자, VLA로 이 씬의 이런 분위기들을 거의 매칭을 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차후 강의 때요. 근데 순수하게 VLA 재질로만 가지고요. 일단 지금은 컨버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VLA를 좀 다운을 받아야 되죠. 자, VLA는 인터넷을 여셔가지고 검색을 하면 되죠. 네. 자, VLA 다운로드 해서 30일 동안 프리 트라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교육용 버전과 뭐 상업용 버전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음,
자, 바이를 누르게 되면 렌더 파면 아니죠. 이렇게 커머셜 프로덕트 버전과 에듀케이셔널 프로덕트 버전이 나눠져 있고, 얘는 이게 연간 금액이에요. 연간 금액. 자, 바이 나우를 눌러보면 per year죠. per year. 네, 가격이 상당히 센 편이에요. 이전에는 한번 사면 계속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가 못하죠. 그리고 교육용 버전은 연간 99달러고요. 자,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이레이 홈페이지는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브이레이에 관련된 어떤 매뉴얼들을 차차 알아갈 때 매우 중요한 페이지에 속합니다. 포럼도 중요하고요. 홈페이지는 뭐 추가로 나중에 한번 알아볼 기회가 있어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이외의 경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가시면 될 겁니다. 자, 코로나로 된 것을 일단 얘를 탑뷰로 이렇게 바꿀게요. 탑뷰로 바꾸시고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Z를 눌러서 일단 탑뷰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코로나십입니다. 자, 브이레이로 컨버팅하는 기능이 지금 브이레이에서 지금 코로나 렌더라고 브이레이 렌더는 한식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요. 근데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고 있고, 뭐 크게 한 3가지 방법 정도가 컨버팅 방법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방법을 중합해서 쓸 수도 있고, 2개 정도를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자, 먼저 저는 다 선택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클릭을 하세요. 우클릭을 하시면 현재 아무것도 안 뜨죠. 네, 먼저 브이레이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이 버튼 렌더 셋업 버튼 눌러주시고 코로나 렌더를 일단 브이레이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브이레이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넥스트 일반 업데이트 3.1 버전이 있고, 그냥 업데이트 3.1은 뺄게요. 일반 브이레이 넥스트 버전이 있고 GPU 넥스트 버전이 있는데요. 저 넥스트 버전이랑 이제 브이레이 3.0을 넘어서 이제 4.0 버전부터 넥스트라고 애들이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실상 뭐 구동 알고리즘은 2.4 이때 버전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렌더 속도가 조금 향상이 되어 있고 GPU 엔진이 좀 보강이 되어 있다. 그 정도 차이점이에요. 매뉴얼은 다 똑같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뭐 브이레이 하이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강의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추가된 신기능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 없겠지만 브이레이의 기본적인 어떤 근간이 되는 것들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브이레이 넥스트 업데이트 버전 이걸로 바꿀게요. 얘는 CPU 기반 렌더러예요. 자, 바꾸면 현재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고, 자, 렌더 설정 같은 거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렌더링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렌더링 한번 돌려보는 것은 크게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렌더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 렌더링을 할 때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는 이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렌더링 버튼 눌렀을 때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렌더 시간과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브이레이가 3버전 중후반 정도 되면서 인터랙티브 모드가 상당히 강화가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인터랙티브 모드로 한번 렌더링을 걸어볼 거예요. 자, 렌더링을 볼 때 이게 툴바가 있잖아요. 이게 브이레이 툴바인데 아마 여러분들 뭐 브이레이를 막 가신 분들은 중간에 둥둥 떠 있을 거예요. 뭐 원하시는 곳에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쪽에 붙여 넣으셔도 되고 이쪽에 붙여 넣어도 되고 저처럼 윗부분에 올려 붙여도 되고요. 자, 그 중에서 REST VFB라 해가지고 얘를 하나 눌러줍니다. 자, 프레임 버퍼예요. 프레임 버퍼. 이전에는 브이레이 버전 뭐 이 버전 때 사용하신 분들은 프레임 버퍼가 체크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 렌더 프레임 윈도우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나왔었는데,
그 V-Ray 프레임 버퍼가 안 나오고 일반 맥스 프레임 버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V-Ray 프레임 버퍼가 기본화가 돼 있죠. 만약에 기본화가 안 되신 분들은 렌더 셋업에 들어가셔서 왼쪽 V-Ray 그리고 프레임 버퍼 탭 들어가셔가지고 Enable Built-in 프레임 버퍼 그리고 메모리 프레임 버퍼를 같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버튼이 자, 프레임 버퍼 창을 이렇게 떴죠.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버튼이 있고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 스타트 인터랙티브 렌더링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 한번 눌러줍니다. 아무것도 더 안 됐어요. 지금 그냥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업데이트 크레이트 뭐가 막 나오죠. 업데이트가 아니라 어네이블 코로나스는 안 되고 라이트도 안 되고 뭐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고 막 나오네요. 큰일 났습니다. 네, 코로나 렌더러로 만든 씬을 V-Ray에서 바로 적용시키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V-Ray에서는 친절하게도 내부적으로 컨버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 전부 다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A로 전부 다 모든 오브젝트 선택된 상태에서 우클릭하세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V-Ray 씬 컨버터를 눌러주세요. 근데 V-Ray 씬 컨버터도 사실 완전하게 얘가 좀 되지 않아요. 사실 지금 둘이 한 식구기 때문에 둘 간 최대한 호환성을 늘려보겠다. 컨버터를 이용해서 진행했을 때 그 씬의 유화감을 최대한 덜어보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은 기능입니다. 자, 일단 Turn on Trace, Reflection 뭐 이거 다 체크해 주세요. 컨버터 MR 선을 뭐 V-Ray 선으로 다 바꾸고요. 컨버터 스탠다드 재질을 요걸로 바꾸고요. 이것도 바꾸고요. 그리고 컨버터 합시다. 얘도 그냥 카메라 컨버터예요. 자, 컨버트 V-Ray 피지컬 카메라 바꿉시다. 이렇게요. 그리고 컨버터 눌러줍니다. 자, 컨버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죠. 근데 일단 빛의 모양이 바뀐 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요. 재질창을 눌러보세요. 재질창을 눌러보고 재질창이 잘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잘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 재질 다시 컨트롤 A 해서 한 번 더 바꿔보겠습니다. 씬 컨버터 다 체크하고 컨버트 이게 원래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아까처럼 그냥 돼가지고 컨버팅이 안 됐나 싶었습니다. 자, 컨버팅이 되고 있고 계산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응답 없음 나오죠. 자, 바뀌었습니다. 예, 이렇게 씬이 바뀌었어요. 자, 다시 한번 REST VF를 눌러가지고 얘를 플레이 버튼 눌러봅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이쪽으로 보내야죠. 근데 뭔가 모르게 좀 나오려고 폼을 잡고 있죠. 근데 좀 어두워요. 자, 스탑 누르시고요. 사실 스탑 안 눌러도 되는데 일단 눌러봤어요. 인터랙티브 렌더링이기 때문에 내가 설정을 바꿀 때마다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먼저 뭐 스탑은 눌렀는데 한번 이 전체적으로 씬이 좀 어둡잖아요. 이게 씬이 어두운 이유가 현재 밝기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기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V-Ray 예전 버전 사용하신 분들은 없어요. 이 기능은 좀 최신 버전에 추가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V-Ray 탭에 여기 밑에 보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탭에 오토 익스포저
그리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눌러줘서 다시 플레이 눌러볼게요. 기다립니다. 네, 이제 좀 뭔가 나오죠? 뭔가 나오는데 살짝 좀, 네, 어색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안쪽에 지금 그림자가 전혀 안 생겨 있어요. 안 생겨 있고, 밝기가 좀 세고, 얘를 한번 볼까요? 네,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런 씬이네요, 이런 씬. 자, 이런 씬이고, 제가 뷰를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 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렌더 셋업 누르셔가지고요, 뷰를 고정시키겠습니다. 열쇠 버튼 락 가르겠습니다. 재질도 전체적으로 이전 코로나에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하고는 동떨어진 재질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 했던 이미지가 이거거든요. 네, 의자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좀 동떨어진 이미지가 나와요. 자, 얘를 싱컨버팅을 하게 되면 일단 라이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라이트 설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V-Ray에서는 라이트 설정을 한꺼번에 보면 살 수 있어요. 물론 코로나도 되고요. 자, 툴바에 V-Ray 라이트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V-Ray를 모른다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셨을 텐데, 자, 용어를 간단하게 보자면 얘는 V-Ray 라이트들입니다. 내가 설치한 라이트들이에요. 라이트의 이름, 그리고 온오프 현황, 얘는 멀티플라이어 밝기, 얘는 색깔, 얘는 타입, 어떤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 그리고 뭐 유닛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섀도우가 다 꺼져 있습니다. 섀도우는 그림자를 말하는 건데 이 라이트가 그림자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후미진 부분까지도 라이트가 다 투과해서 들어간 거예요. 일단 라이트를 다 섀도우를 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씬이 한층 더 깊이 있게 나오는데 그래도 특정 재질들은 나오지가 않고 여기 보면 지금 창이 막혀 있는 느낌이죠. 제가 코로나 씬에서 잠깐만요. 선라이트도 엄청 약하네요. 선라이트 1로 일단 올려볼게요. 올려도 막혀 있는 느낌이 나요. 지금 그렇죠? 얘가 인텐시티 밝기입니다. 자, 밖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밖에서 P를 눌러서 자, 이게 P를 눌렀어요. Alt Z를 눌러서 돋보기 표시를 만든 다음에 뒤로 빼겠습니다. 마우스를 뒤로 빼면 돼요. 자, 얘는 코로나 렌더에서 제가 포탈용으로 만들어 오는 플랜입니다. 얘다가 코로나 포탈 재질을 넣어가지고 이게 플랜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코로나 포탈은 V-Ray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회색 재질이 들어간 거고 얘를 딜리트를 해주게요. 그러면 빛이 투과해서 들어오는데 네, 색깔이 파랗죠. 그러면 또 유리 재질에 컨버팅 할 때 뭔가 계산이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유리 재질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재질 창을 눌러주세요. 사실 이 많은 재질에서 유리 재질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되게 곤란하시죠. 이거 뭐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막 이건 찾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냥 새 탭을 하나 만들게요. 새 탭을 크리에이트 뉴 탭 우클릭하면 뜹니다. 재질창 M 눌러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뉴 탭 눌러가지고 OK 합니다. 현재 지금 창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 창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머티리얼 탭 누르셔가지고 Get from selected 현재 내가 선택한 것부터 가져온다는 뜻이죠. 가져오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너무 위에가 좀 쫙 이렇게 올려 있다 하면은 이 비활성화된 기능을 닫는 기능이 H예요. H고 얘를 다시 재정렬하는 것은 C입니다. H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HC.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Vray MTL 중에서 파란 게 이거 하나죠. 이름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저 글래스로 넣었던 것 같은데, 네, 글래스로 안 나와요. 자, 이것도 Vray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바로 이 다음에 진행할 실외신에서도 다 설명이 나옵니다. 자, 얘는 포그 컬러라고 하는 유리의 색상을 두께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값들이 있는데, 코로나에도 포그 컬러가 있고 얘도 포그 컬러가 있어요. 근데 얘랑 코로나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포그 컬러 값을 약간 좀 하얗게 내려주거나 혹은 바이오스 값을 올리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스가 올려봤는데 그래도 잘 안되죠? 그러면은 포그 컬러 값을 연하게 내리겠습니다. 이 포그 컬러는 좀 많이 예민한 친구예요. 예민한 친구라서 값을 잡는데 여러분들만 어떤 감이 필요하다고 봐요. 얘가 뭐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포그 멀티플라이를 내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멀티플라이를 1로 올리시게 되면은 또 약간 파란 느낌이 나고, 여기서 포그 바이어스를 또 줄이게 되면 더 파랗게 나오게 돼요. 그쵸? 포그 바이어스는 어떤 두께에 따른 그 명조차를 좀 약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이 발현되는 그 깊이를 좀 깊게 들어가게, 한마디로 좀 물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전체적인 색이고 얘는 전체적인 컬러를 잡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어떤 뭐 정답은 없어요. 저는 포그 바이어스를 주로 올리는 편이에요. 얘가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얘하고 필적하진 않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여기 보면 라이트들 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서 라이트의 크기 이렇게 다 나오죠. 디스크 라이트 들어간 것 같은데 다 라이트가 보이죠? 이게 Vlay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컨버팅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또 파일을 똑같이 여신 다음에 전 이 파일을 저장하지 않을게요. 자, 얘를 저장하지 않고 다시 열겠습니다. 그럼 다시 코로나 상태로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유념하셔서 보실게, 저는 지금 렌더 설정 아무것도 안 건드렸습니다. 그냥 Vlay로 바꾼 다음에 바로 렌더링 돌린 거예요. 자,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될 겁니다. 네, 됐네요. 인터랙티브 바로 끌게요. 탑뷰로. 이 인터랙티브가 켜진 상태에서 씬을 저장하고 그럴 때 좀 튕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스크립트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크립트. 자, 스크립팅 들어가셔가지고 런 스크립트 하신 다음에, 자, 제가 드린 폴더 안에 여기 보면은 코로나2 브레이 컨버터 3Dmax 2016이라고 있어요. 이걸 가져와서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얘로 런을 합니다. 오픈. 여기 보면 이제 뭐 some unsupported map and 뭐 이렇게 material 나오죠. 코로나 레이스치는 코로나 컬러레드로 하고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나왔는데, 얘네들은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자, 얘를 한번 해서 전부 다가 한번 변환을 해 볼게요. 컨트롤 A. 재질을 변환하기 전에 라이트부터 하겠습니다. 라이트부터. 안 되네요. 근데 일단 변경은 됐어요. 바뀌었죠? 다시 누를게요. 네, 뭔가가 지금 되는 듯 안 되는 듯 합니다. 되는 듯 안 되는 듯. 다시 한번 런 스크립트 눌러볼게요. 자, 스크립트가 작동을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네, 안 돼요, 잘. 자, V레이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전히 안 되죠? 일단 라이트는 확실히 된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렌더링을 돌려보면 저 스크립트가 이게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지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그래도 나름 잘 지원하는 편이었거든요. 자, 얘가 보니까 지원을 제대로 안 하죠. 재질을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로 스크립트인데요. 얘 스크립트 이름이 V-Ray MTL 컨버터, V-Ray MTL 컨버터입니다. V-Ray 재질 컨버터예요. 재질 컨버터고 얘를 가지고 와서 아까쯤에 런 스크립트 있죠? 여기다가 넣어요. 여기다가 오픈하시게 되면 인스톨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깔려있으니까 언인스톨 할 거냐 먼저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go to customize user interface, choose the 3D 뭐 이상한 거 있죠? 3DG tools. 자, 이걸 홈페이지에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얘를 카테고리 리스트에다가 연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3D 툴즈라고 있어요. 이 아이콘을 툴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는 얘기입니다. 혹은 하키로 적용할 수도 되고, 얘를 만약에 툴바에서 열게 되면은 툴바에서 얘를 열게 되면 이거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가장 간편합니다. 툴바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끕니다. 얘 눌러서 얘는 또 재질밖에 지원이 안 돼요. 라이트는 또 지원이 잘 안 되더라고요. All Scene Materials 해서 All Support Material을 V-Ray 재질로 바꾸겠다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체크되는 것들 자 볼게요. 어스번스 옵션 자 다 이렇게 일단 체크해 놓겠습니다. V-Ray 카메라 코로나 카메라도 V-Ray 카메라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을게요. 컨버트 한번 하고 컨버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다룰 필요 없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컨버팅된 씬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